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? 마동환의 법률상식 진행자 마동환 변호사입니다. 2018년도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들 하여튼 간해에 주님의 은혜가 늘 풍성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리는 바입니다. 오늘 이야기 나눌 세미나 토픽은 부동산 주제로 그동안 이제 몇 방송을 계속 이어오고 있었었는데, 오늘은 부동산 개발이라는 소제목으로 세미나를 이어갈까 합니다. 사실 부동산에 대한 토픽으로 세미나를 한다는 건 너무나 사실 광대합니다. 그거를 그냥 간단히 추리고 요약해서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차원에서 일반인들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러한 정보들만, 그 엑기스들만 추려서 여러분한테 제가 전해주고자 하는 게 이제 이 부동산 토픽으로 하는 세미나의 목적이었었습니다. 그간 얼마나 도움이 되셨는지, 그리고 오늘 이 부동산 개발이라는 소제목으로 이제 부동산 시리즈를 마감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들이 부동산 개발하시면은 물론 투자, 개발 이게 다 비슷하게 들리고, 부동산 개발도 당연히 부동산 투자죠. 그러니까 큰 엄브렐라 내에서 부동산이라는 거에 또 부동산 투자도 있고, 그 부동산 투자에 또 개발을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부동산 개발하면은 우리가 이 투자와 개발을 쉽게 비교한다고 그러면은, 그냥 내가 그 아파트를 사가지고 세를 받고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 가치가 상승되는 거, 이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큰 범위에서 이제 부동산 투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, 개발은 빈 땅에다가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그 제한된 공간의 가치 용도를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그 수익성을 개발하는 거를 이제 부동산 개발,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오늘 이 세미나를 팔로우업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이 부동산 개발은 참 리스크가 많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예전에 팜데일 지역, 랭캐스터, 이 지역은 70년대 초반부터 가치가 상승할 거다라는 큰 기대가 많이 있었습니다. 왜냐하면 70년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70년도 중반쯤에 이 지역의 팜데일 랭캐스터의 큰 LA 국제공항 규모,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는, 대신하는 게 아니라 같이 나눠서 할 수 있는 큰 규모의 공항을 설립하겠다라는 그러한 루머가 있었었고,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당시 이 팜데일 랭캐스터의 땅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. 그래서 물론 국제공항, 큰 공항은 팜데일 랭캐스터에 지어지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그 계획은 이제 무산됐었고, 하지만은 제가 지금 이 말씀을 한 예를 드리는 거는, 그러한 소식이, 기운이 돌 때에 anticipate 해서 이제 땅을 사시고 투자하신 분들을 투자가라고 이제 우리가 명명할 것 같으면은, 실제로 공항이 들어오는 게 정해져서 그 지역을 막 개발을 하고자 땅에다가 건물을 짓고 집을 짓고 프리웨이를 내고 길을 만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결국 개발이 되겠죠. 그래서 이 개발이라는 것은 그만큼 항상 우리가 앞날이 어떻게 이제 바뀌고 변경되고 할 거에 대한 일종의 투기성, 그러한 애스펙트도 분명히 있다는 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.
물론 또 이 팜데일 랭캐스터 또 요즘 들어서는 그 라스베가스에서 LA까지의 그 한국으로 얘기하면 그 KTX, 뭐 일본의 신간센 같은 그 총알 기차를 이인다 하는 그런 또 계획들이 있습니다. 물론 하지만 그러한 이 기획안들은 한두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주민들이 또 거기 있는 사람들과 주에서 연방 차원에서 그 모든 여건들이 맞아야지만이 그렇게 되겠죠. 하나 확실한 거는 지금 오늘날의 우리 그 사회는 급변하고 있는 사회입니다. 흔히들 얘기하기를 지난 수천 년 동안 인류 문명이 지금 그 발전해 온 것보다 지난 20년 동안에 이 발전한 그 정도가 여러분들 지금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예전에 셀폰이 없이 살았던 때가 저희들이 있었습니다. 요새 20대 이하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 세계가 있었다 그러면은 지금 옛날에 말 타고 다니고 저기 걸어서 진짜 서울서부터 경성서부터 대전까지 가고 하는 그 시대 사람들 생각하는 그런 거가 아마 있을 겁니다.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세상은 급변합니다. 지금 LA 같은 경우에 인구가 굉장히 그 포화 상태가 지금 너무나 그 만연해 돼 있고, 그리고 이제 이 구글, 애마존, 제가 어떤 회사인지 제가 얼른 생각이 나지는 않지만은 그런 데에서는 아주 동떨어진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다가 한 1, 20만 명이 살 수 있는 아니 도시를 갖다 개발을 하겠다는 그 프로젝트도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세금, 혜택, 텍스 문제니 이 개발이라는 거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걸 갖다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. 저희가 지금 그 LA 남쪽 지역에 지금 그 풋볼 스테디움이 들어서고 또 그 풋볼 스테디움이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인근 지역들이 전부 다 이제 큰 엔터테인먼트, 커머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꽉 차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유형의 큰 이 부동산 개발이 또 우리 주변에서 이제 곧 일어나게 됩니다. 여러분 지금 다운타운 LA에 있는 그 로프트 같은 것도 예전에 그냥 다 무너져가는 문 닫혀 있고 사용하지 못하던 창고, 웨어하우스 같은 데를 전부 다 개발하고 개조하고 해서 이제 그 용도가 뭐 스튜디오니 뭐 아파트먼이니 그렇게 된 것을 여러분들이 LA에서 20, 30년만 사신 분들도 다 그거를 겪으시고 체험하셨으리라 믿습니다. 더더군다나 가면 갈수록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업무하는 거가 9 to 5 출퇴근해서 어떤 정해진 장소에서 일을 하기보다는 인터넷과 화상 채팅과 그리고 이 모든 다양한 이제 그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어디서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이미 돼 가고 있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렇게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얘기를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. 지난번 그 부동산 투자 시간 때도 제가 잠깐 여러분한테 언급해 드렸지만은 참 리테일 그 쇼핑 센터가 많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는 지금 소형업을 하고 계시는 자영업자분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. 그만큼 모든 음식 주문도 온라인으로 하고 그 집까지 딜리버리 해주고 그로서리 쇼핑도 우리가 가서 하는 게 아니라 화면을 보고 클릭하면 다 배달해서 오고 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리테일 비즈니스가 갈 곳을 쓸 자리를 잃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반면에 이 그 로지스틱스 큰 웨어하우스에서 다양한 종류의 물건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소들에 대한 디맨드는 굉장히 클 것이고 지금은 저희가 롱비치 항구에서 가까운 데가 그런 웨어하우스의 가치가 높이 평가되는 거는
운행 트랜스포테이션을 해야 되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또 앞으로 이 드론이라는 우리가 신개발 이 차원에서 물건들이 어떻게 픽업돼서 하늘을 날아서 또 이제 떨어뜨린다 했었을 때는 그 또한 역시 그게 그렇게 큰 이 항구에서 가깝다는 게 큰 이점만이 될 수는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이제 부동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조금 작은 스케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한테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용어가 syndicate이라는 말입니다. 그게 뭐냐 하면은 부동산 전문인이 가령 이 땅에 (12층짜리) 콘도를 지으면은 많은 돈이 남을 거라는 걸 알지만은 이 땅을 살 여력도 없고 또 12층 콘도를 짓는 그 재정 능력도 없고, 하지만은 이 샌디케이터는 이러한 부동산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고 또 그러고 또 그러한 경험들이 있거나 한 사람들이 이 땅 주인이 아니면은 땅이 아니라 여기 허름한 집이 하나 있다고 가정하십시다. 이걸 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해서 바이어가 됩니다. 그래서 에스크로 기간에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에스크로는 오픈해서 클로즈 될 때까지 기간이 있고, 이 샌디케이터는 본인이 바이어로 이 프로퍼티를 사겠다라는 이제 그 가계약을 맺겠죠. 계약을요.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바이어를 명시할 때 가령 샌디케이터 이름이 킴이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바이어는 킴이나 후에 킴이 허용하는, 어사인하는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. 물론 이 경우에 주로 LLC라든가 이제 그 법인으로 이제 그 후에 이제 바꾸게 되겠죠. 그래서 이 샌디케이터가 하는 일은 이 땅, 이 프로퍼티에 대해서 일단 그 에스크로를 함으로써 본인만이 이거를 살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 놓고, 그리고 이제 투자가들을 찾습니다. 물론 많은 경우에 샌디케이터는 이미 같이 일하고 있는 투자가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하지만 그 투자가들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러한 어느 부동산이 어디에 나와 있는 어느 지역에 있는 부동산이 과연 그 개발 목적으로 좋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시간을 할애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샌디케이터 분이 그런 모든 일들을 하고, 그리고 이제 그 투자가가 없을 시에는 이제 여기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하겠죠. 이 지금 부동산을 사는 값은 X요. 그리고 거기다 12층 콘도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X가 또 Y가 있는 거고. 그래서 이 자금이 갖춰졌었을 때에 이제 12층이 됐든 18층이 됐든 30층이 됐든 제가 일단은 우리 여러분한테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 임의대로 정한 숫자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이 샌디케이터의 역할이 상당히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, 그리고 일단 이걸 사고 난 다음에 목적이 가령 집이 있었다 그럴 때 순서는 집을 부셔야 되고, 그리고 또 아키텍트에 있어서 이 12층 콘도에 대한 설계도가 있어야 되고,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한 것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시에서 LA시라고 쳤었을 때 거기에 대한 인허가 퍼밋이 이제 나와야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이 퍼밋이 나옴과 동시에 이제 실제로 컨스트럭션이 들어가게 되고, 제가 실질적인 숫자를 놓고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
가령 우리가 이거를 100만 불에 샀다. 그 치고 그리고 12층 콘도를 우리가 짓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1,500만 불이 추가로 들어간다 라고 가정을 하고 좀 많게 들리시겠지만 이럴대로요. 그럼 저희는 1,600이라는 자금이 있어야지만이 12층 콘도를 완성할 수가 있겠죠. 그런데 여기에 이제 컨스트럭션 론이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1,500만 불이 다 필요하지 않아도 가령 100만 불의 땅을 투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 1,000만 불 정도를 융자를 받고 컨스트럭션 론을 해서 이제 12층 콘도를 갖다 짓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. 물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경우에 컨스트럭션 론은 일반 모기지 론처럼 뭐 30년, 15년 그렇게 상환 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 컨스트럭션을 하는 그 기간 동안 그게 2년이 됐든 1년 반이 됐든 3년이 됐든 그 단기 융자라는 걸 여러분들이 그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은 이 컨스트럭션 론을 그 리페이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겠지만은 거꾸로 부동산이 리세션이 돼가지고 이제 떨어지거나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이제 컨스트럭션 론을 다시 갚는데 큰 부담이 있을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런 개발을 할 때에는 이 syndicate를 포함해서 architect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contractor 이런 사람들이 같이 다 LLC를 폼해가지고 각자의 자금을 투자를 하고 또 그리고 그 본인들의 그 전문성과 경험으로 인해 가지고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끝내는 거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흔히 부동산 개발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여러분들 지금 다운타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고층 건물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고 아무래도 앞으로도 계속 더 이 LA 지역도 그렇고 그 메트로폴리탄 대도시에서는 이런 그 성향이 가면 갈수록 더 이제 두드러질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이 부동산 개발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zonin이라는 개념입니다. 이게 LAC라고 했었을 때 우리 그 디스트릭마다 또 그리고 우리 시의원들이 있고 또 그 시의원 뭐 저희 지금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 사람 시의원도 물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시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 지역들을 갖다 이제 나누죠. 그래서 어느 지역에는 주거지 위주로 또 주거지도 아파트가 없이 싱글 레지던트로 하는데 어떤 데는 아파트 위주로 하는 주거지, 어떤 데는 상업용, 어떤 데는 공장용 이렇게 이 전체 맵을 놓고 이 존이라는 걸로 우리가 나눠서 어떤 지역은 어떻게 사용이 된다 하는 그런 거를 이 zonin인데 이 zone은 항상 시대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. 좀 전에 얘기했던 우리가 지금 그 남쪽에 풋볼 스테디움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 전체 지역들이 다 이제 그 용도 변경이 된 거죠. 그래서 예전에는 그 용도가 어떤 용도냐에 따라서 스퀘어 피트당 그 이 가격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. 그래서 성공적인 이 부동산 개발업자 저희가 아마 그 제일 유명한 성공한 부동산 개발업자는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이신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될 겁니다. 그래서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트럼프라는 게 그 자체가 그 이름 자체가 그 밸류를 가지고 있고 하지만 이제 그 이 반 트럼프적인 그 정서 때문에 이제 그 트럼프라는 그 이름의 밸류가 도움이 되느냐
아니면 손해가 되느냐 하는 거는 또 다른 이제 뉴스거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만, 그래서 이 zone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꼭 그래서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. 똑같은 residential zone이라고 해도 뭐 R1이냐, R2냐, R4냐 이런 건 뭐냐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single family house 집들이 들어갈 거냐, 아니면 그 다세대층 사람이 들어갈 거냐, 아니면 fourplex 이런 것들이 가능할 거냐 하는 이제 그런 거. 그리고 이 zone은 또 뭐냐면 height regulation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높이,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인타운 한 곳에 100층짜리 건물을 지을 자금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는 시에서 그 지역에 그러한 하이라이즈 빌딩을 짓지 못하게 하는 조례가 있다 할 것 같으면 가능치 않은 거겠죠. 물론 LA 다운타운 지역이나 뉴욕 맨하튼 같은 데에는 여러분들 진짜 계속 하늘을 찌르는 이 누가 더 높은 빌딩을 세우느냐 하는 경쟁이나 하는 것처럼 이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 여러분들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. 사실 저희 교민사회에서도 그 성공적인 그 이민 삶, 물론 저희가 성공적인 이민 삶이 꼭 금전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사업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은 이 부동산 개발에 성공하시고 또 이 부동산 투자와 개발에 이 민감한 그 정치적인 이슈라든가 라비 활동이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성공을 거두신 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. 그래서 이 부동산 개발이라는 거 너무 멀리만 있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신디케이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서로 이제 그 규합해 가지고 여러 자금과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그 개발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이제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일을 도와드리는 게 또 이제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이제 하는 저의 일이기도 합니다. 하여튼 그 부동산 토픽 자체가 너무 방대해서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그 부동산 개발이라는 개념을 마지막으로 이제 그동안 그 부동산 세미나를 이제 마칠까 합니다. 여러분 감사하고요. 다음 주에는 새로운 토픽으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